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 창업팀 대표님 외에도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스타트업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투자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아는 분께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투게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이아이비의 박영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금방 제가 소개는 드렸는데 대표님 직접 소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에게 매칭 기프트 플랫폼을 제공하는 마이아이비 대표 박영희입니다. 네, 일단 회사 이름이 마이아이비입니다. 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저희 회사의 마이아이비는 Make Your Impact Bigger, 이 영문의 네 단어의 앞자를 따서 만들었고요. 네. MYIB, 네. 그리고 읽을 때는 마이아이비로 장명을 하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 자체가 당신의 기업 혹은 공헌을 더 크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미고요. 저희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에 있는 직원들의 그리고 기업의 사회 공헌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마이아이비를 소개하실 때도 매칭 기프트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매칭 기프트, 그러니까 뭐 기프티콘은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프티콘이라는 표현을 많이 우리가 쓰긴 하지만 매칭 기프트라는 표현 자체가 좀 낯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매칭 기프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실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데요. 그 기업에 있는 직원이죠. 기업에 있는 직원이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은 기업이 이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금전적인 매치를 해줘가지고 기부 혹은 봉사활동의 효과를 배로 만들어주는 제도를 매칭 기프트라고 합니다. 이게 특히 서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낯설고 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채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제가 창업을 한 가장 큰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모신 동기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뭐 ESG라고 할 수 있는 뭐 environment, 뭐 social, 뭐 여러 가지가 가버먼트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 한국 내에서 좀 ESG라고 하면 환경 문제에 많이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소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오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부로 대표되는 소셜과 관련된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해서 저도 너무 기쁘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기부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개인도 많이 하지만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공헌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직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의미가 매칭 기프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은 매칭 기프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직원과 함께 그리고 직원이 주도적으로 이끈다는 점이 매칭 기프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실은 기업의 직원들과 별개로 기업 스스로 그리고 직원 간의 동떨어진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칭 기프트는 직원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기업이 따라와서 서로 함께 그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 그럼으로써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매칭 기프트가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뭐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 일단 대표님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제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SK 하이닉스에서 HR 조직을 맡았습니다. 이때 매칭 기프트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라서 직접 도입을 해갖고 실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한국에 와서 기업에서 HR 조직을 맡았는데 이때 매칭 기프트 경험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한국에 제가 일하는 기업에 도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도를 도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제도를 실행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제도를 실행을 못한다. 이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고민했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업자를 만났고 그래서 작년 2023년이죠. 2023년 9월 달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큰 기업들에서는 아주 보편화된 어떻게 보면 기부 문화다. 매칭 기프트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군요. 예, 맞습니다. 미국에서 한 65% 이상의 기업들이 이미 매칭 기프트를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기부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기부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특히 기업들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보면은 뭐 직원의 의사를 무시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직원하고 같이 한다는 표현보다는 뭐 난 이윤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를 뭐 좋은 곳에다 그냥 기부를 하는 딱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매칭 기프트를 하면은 더 좋은 이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있습니까? 예, 그 실은 매칭 기프트는 직원과 함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직원의 회사에 대한 뭐 만족도 그리고 회사에 대한 뭐 로얄티를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또 기업은 그 기업에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ESG 경영에 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기업과 직원이 같이 묶어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 기업에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은 주로 일회성 행사에 많이 그쳤습니다. 매칭 기프트는 365일 매 어느 순간에도 직원이 의사결정하면은 기부나 봉사활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시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매칭 기프트가 팁스 제도 같아요. 어떻게 그런가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직원이 이렇게 뭔가 기부 활동을 하면 그게 매칭해서 R&D 자금을 주듯이 매칭해서, 예. 주듯이 기업이 그 R&D 자금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은 기부 활동에 대해서 뭔가 금전이 됐든 뭐가 됐든 같이 기부를 한다 이런 개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같이 함으로써 직원은 회사에 대한 만족, 행복이 올라가고 기업은 ESG 경영이 커지게 되고 사회는 특히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죠. 비영리 단체들은 그걸 통해서 더욱 건강해지고 이 세 주체들이 모두 다 좋아진다, 모두 다 더 행복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그냥 뭐 개인이 어떻게 보면 기업 소속원이 구성원이 기부를 하고 그걸 어떻게 뭐 내면 기업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준다 뭐 이렇게밖에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플랫폼과 이렇게 연동을 해서 한다면은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 그 플랫폼의 이름을 기부의 매치라고 지었고요. 기부의 매치에는 크게 세 가지 솔루션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기부금 매치인데요. 뭐 기업에 있는 직원이 자기가 원하는 외부의 비영리 단체를 정하게 되고요. 그 비영리 단체에 금액을 결정을 해가지고 기부를 하게 되면은 회사가 이에 대해서 매치를 해줘갖고 기부금이 커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가령 나는 유기견 단체에 기부하고 싶어. 그래갖고 유기견 단체를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찾게 되고요. 그 단체에 2만 원을 기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회사가 이제 2만 원을 같이 매치해줘가지고 총 4만 원이 그 유기견 단체에 전달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봉사활동인데요. 저는 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봉사활동을 직원들이 찾게 되고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봉사활동을 받는 단체들은 봉사의 그 양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기업은 이제 기업 직원에 있는 시간을 가지고 매치를 해줍니다. 가령 뭐 1시간 봉사활동에 10,000원의 크레딧을 매치를 해주고 직원은 이 크레딧을 쌓은 다음에 향후에 10만 크레딧을 가지고 즉 10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을 다시 원하는 기부 단체에다가 전달해주는 제도입니다. 끝으로는 모금 활동인데요. 펀드레이징입니다. 기업에 있는 직원이나 기업이 원하는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캠페인을 벌려서 펀드레이징을 함으로써 사회공헌을 한다라는 서비스입니다. 총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업이 일단 채택을 안 해주면 저희 거를 쓰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우리 직원들이 진짜 기부를 많이 하나
뭐 기부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좀 기업들이 이렇게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사회 공헌 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이 플랫폼을 도입해봐야 뭐 결국 개인들이 기부도 안 하면 우리 뭐 소용도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기부의 어떤 뭐 트렌드라고 할까요? 해외에서는 그런 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합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네. 지금 작년 통계이긴 한데요. 작년에 2023년도에 전체 기부금 한국의 규모가 15조가 넘습니다. 그 중에 개인이 한 10조, 그리고 기업이 한 5조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개인이 더 많군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종교 단체에 가는 기부금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기부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의 기부금과 기업의 기부금이 꽤 크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가 매칭 기프트 혹은 매칭 기프트를 통해서 기부금이 더 커지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실은 기부금 자체도 매년 한 5%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기부금도요. 기업이랑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그게 한 2000년도부터 통계를 네. 내보면은 네네. 매년 한 5% 정도 물론 이제 연마다 업앤다운은 있긴 한데요. 네네. 전반적으로는 늘어나는 추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부라고 하는 것도 약간 선진 사회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고 한국 사회도 선진국에 거의 진입을 했으니까 기부금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개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개인이 기부를 하고 회사에 신청을 하면 또는 그게 자동 매칭 되기도 하는 그런 플랫폼 내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 기업들도 자동으로 매칭을 해서 더 많은 기부를 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은 개인은 기부를 더 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기부금이 커지는 사회적으로는 더 건강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ES 중에서 S 소셜이라고 하는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 ESG 중에서 특히 사회공헌, S에 관련된 영역이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좀 더 S에 좋은 지표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선진 기업들은 ESG 보고서에서 매칭 기프트를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SG 리포트를 보면은 저 이 한 해 동안의 매칭 기프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단체에게 기부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사회에 돌아갔는지, 이런 지표들을 매칭 기프트를 통해서 나온 이런 지표들을 그런 보고서 ESG 혹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뭐 주가에도 사실 요즘 많이 반영이 되고 막 그런 추세잖아요. 네,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한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사실은 뭔가 좀 본인들의 ESG 활동을 개량화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저는 분명히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 지금 마이아이비 같은 서비스를 매칭 앤 기프트를 도입을 하면은 바로 개량화 어떻게 바로 지표화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제시를 할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예, 당연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기업에게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요. 그 리포트는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직원이 참여했는지, 얼마나 많은 기부 단체가 이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기부 단체에게 전달이 됐는지, 이 모든 게 다 숫자로 보여질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사회 ESG 중에서 S 지표의 개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를 아까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근무하실 때 HR 부서에 있으실 때는 이걸 직접 해봤는데 한국에서 직접 해보려고 하니까 찾아보니까 없더라. 네, 그래서 직접 창업한 케이스가 되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뭐 창업을 했으면은 사실 뭐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이고 그러면은 지금은 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매칭 앤 기프트를 가지고 크게 성공한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례가 있습니까? 해외에는 이런 그 매칭 기프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2008년도에 창업 미국 캐나다에서 창업한 베네비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굉장히 성공적인 기업이고요. 2020년도에는 유니콘이 돼서 엑시스란 케이스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솔루션 기업들이 있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한국에서는 이런 성공적인 기업이 없다라는 점이
제가 창업한 가장 큰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제 생각에는 근데 기부와 관련된 스타트업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죠? 기부와 관련된 스타트업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하셨던 마지막에 무슨 캠페인을 연다든지 이런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페인을 개별 기업들이 매번 이렇게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어 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대행해 주는 개념의 어떻게 플랫폼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성공한 케이스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단 매칭 앤 기프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지금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예, 맞습니다. 실은 저희는 기부 자체라기보다는 기부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매칭 기프트라는 프로그램을 실현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 성격을 B2B SaaS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최초의 매칭 기프트 프로그램 프로바이더가 한국에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은 저희를 통해서 이 매칭 기프트가 훨씬 더 많이 퍼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고요. 저희는 아마 시장에서 최초의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그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기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기부가 이제 조금만 개인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큰 회사들,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좀 하고 있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어떤 홈페이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이미 뭐 매칭 기프트 기능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뭔가 플랫폼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분들을 저희 플랫폼을 끌고 와야 되는 입장이고 이미 열심히 기부를 하고 있는데 플랫폼이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 플랫폼으로 모셔봐야 되는 입장일 거잖아요. 일단 뭐 초기 타겟 고객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영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그 사회공헌 활동들은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은 저희와 같은 개념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활동들은 일회성에 끝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어디 기부하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은 기업에 있는 구성원들의 동기와는 좀 동떨어진 활동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일단 큰 기업들은 이런 사회적인 책임감이 좀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 저희의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큰 책임감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대기업 혹은 준대기업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집단을 먼저 고객화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고객 집단에서 좋은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는 그 사례를 또 전파시켜 가지고 중견기업 혹은 스타트업, 외국계 기업까지 또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뭐 HR 쪽에 계속 계셨으니까 HR 대기업에 있는 HR 임원분들하고도 친분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표님의 능력을 보시면. 근데 만나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만나 보셔서 매칭 기프트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뭐 나눠보기도 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도입을 할지 안 할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고 나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제품이 안정화되고 저희 제품이 쓸만하다라 생각하면은 도입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도 저는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리딩 기업이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 제품 먼저 사용해가지고 리더가 되는 기업들이 특히 ESG 분야에서 리더가 되는 기업들이 나오고 그 기업들을 통해서 다른 기업들에게 전파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성장 속도를 맞추면서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인터뷰 공개되면은 또 투자자분들이 보지만 또 이렇게 뭐 ESG에 특히 S 사회공헌과 관련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우리가 인터뷰에 걸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기업도 중요한데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ESG 평가 지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쪽을 공략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쪽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네, 공공기업도 만나본 적이 있고요. 분명히 그 니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은 특히 ESG 지표 그리고 새로운 활동들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 도입을 통해서 ESG 활동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좀 동기들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그런 공공기업들도 저희 고객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제품 상태 어떻습니까? 언제쯤 서비스가 실제 제공이 됩니까? 일단 올해 그러니까 2024년 1월에 저희가 그 서비스 기획은 다 마쳤고요. 지금은 이제 그 사이트 구축을 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아마 3월 말 혹은 4월 초 정도에 MVP를 낼 생각이고 그걸 가지고 첫 번째 저희 투자했던 회사를 통해서 테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테스팅이 끝나고 나면은 하반기부터는 실제 원하는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인터뷰는 저희가 제품 출시가 안 된 기업들은 잘 안 모시는데 뭐 지난번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화면이나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뭐 괜찮다. 저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인터뷰를 모시긴 했는데 일단 이 방송은 투자자분들이 보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 회사도 사회 ESG를 하고 싶은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 기업이잖아요. 아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돈은 어떻게 봅니까? 돈은 저희 크게 세 가지 가격 정책 모델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월 단위 구독료를 책정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일회성 구축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부가 일어날 때마다 트랜잭션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래 비용을 책정을 해가지고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저희의 메인 가격 정책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플랫폼의 양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고객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기부처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뭐 여기서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다가 뭔가 행위를 하기만 해도 그냥 다 연결돼 시켜줄 수 있잖아요. 기부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은 뭐 몇 군데 정도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비영리 단체이고요. 기부 단체는 지금 현재 한 400개 정도의 기부 단체에 대한 정보를 모았고요. 지금 구체적인 그 정보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설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 사이트를 개발했고 이 400개 정도 단체에게 보내서 지금 구체적인 정보, 그러니까 기부 단체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계좌 그리고 이분들의 키워드 중심의 활동들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정보가 수집되면은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이런 비영리 단체에 대한 정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네. 아까 이야기를 하실 때 이미 투자를 받았다. 네, 투자를 받은 곳과 뭐 일단 서비스가 나오면 1차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투자를 받은 건 대단한 거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뭐 어디서 투자 받는지를 밝히실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회사가 투자한 이유? 거기서 투자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작년 9월에 창업을 했고 이제 투자 관련돼 갖고 여러 뭐 문의도 드렸고 그리고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금 시드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지속 경영 사무국과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네. 작년 12월이었고요. 네네. 그 사무국의 매칭 기프트라는 거를 이제 소개하는 지금과 같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해서 제품이 개발이 되면은 본인들이 우선적으로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의 가 계약을 할 때 투자 계약을 할 때 우선 그 사업 협력권을 명시해 가지고 그 투자 기업에게 먼저 제품을 드리고 네. 시험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회사는 기존에도 사회 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이군요. 예, 그 회사가 UN 글로벌 컴팩이라는 곳에서 매년 그 그러니까 ESG를 잘하는 기업을 선정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2년 연속으로 뽑힌 ESG의 좀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다른 ESG 관련돼 가지고 특히 사회공헌에 관련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아마 저희의 우선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회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전략적인 투자를 하신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사회공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활동을 넓히고자 하는 분명히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미 투자도 받으셨고, 그러면 저희 인터뷰는 사실은 투자를 하기 위한 인터뷰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아직 제품은 나오지 않았고,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ESG 기업들을 되게 인터뷰를 많이 해가지고, 왜냐면 ESG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돈을 잘 못 벌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특히 전략적인 투자자 말고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투자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런 편견도 좀 깨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아마 뭐 마이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례를 보면은 ESG 활동 자체를 뭐 증강시키는 역할도 하겠지만 우리 자체도 돈을 잘 벌 수 있다. 이런 걸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성장함으로써 저희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 대한 공헌도 커지는 걸 양쪽 다 이루고자 싶고요. 저희가 분명히 재무적인 성과도 저희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팀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이렇게 투자를 이미 받으시면 팀도 아마 다 검증이 다 되셨을 것 같은데 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팀은 저와 그리고 CO를 맡고 있는 최현희님 그리고 CTO를 맡고 있는 이의호님이랑 셋이 공동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 다 제가 작년 7월 16일 날 만나서 매칭 기프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 두 분 다 그때 이제 현직에 계셨는데 제도에 대한 취지를 공감해 주셨고 저와 함께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요 큰 방향에 동참을 하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동 창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 대표님은 아까 처음에 좀 소개도 해주셨지만 하여튼 HR과 관련된 일을 굉장히 오래 해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분명히 있으시고 매칭 기프트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고 하여튼 한국에서는 그거 좀 못 찾으신 거고 직접 장악한 케이스. 나머지 분들도 이제 뭐 이번에 처음 만나신 분들인가요? 아니요, 저희 최현희님은 저랑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북미의 LG전자 모바일 사업부에서 HR에서 일을 할 때 저랑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고요. CTO 이의원님은 실은 최현희님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저희와 같이 하기로 그 전에는 다른 기업에 있었는데 저희와 같이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두 분 모두 제도에 대한 공감을 같이 했던 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같이 사업을 키울 수 있다라는 공동의 신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미 시드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향후 투자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뭐 시드 투자는 올해 2월로 마무리가 됐지만요. 저희가 더 성장하려면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도 3분기 혹은 4분기에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프리-A 라운드를 준비해가지고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더 크게 성장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 정리해야 될 시점인데 저 투자자 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는 이래서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마이아이비는 담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원과 함께 만드는 더 좋은, 더 나은 사회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고요. 이 멋진 목표에 동참하고자 하는 투자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의 성장 전략이 명확합니다. 저희는 매칭 기프트에 대한 인지도를 먼저 높이고 그리고 이를 채택하는 리더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리더 그룹을 통해서 주변에 확산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명확하고요. 그 성장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뭐 사업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저희 많은 투자자분들이 엑시스에 관련된 궁금증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와 결합할 수 있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성장하게 됨으로써 가령 HR 시스템에 관련된 기업들도 저희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혹은 향후에 매칭 기프트 솔루션 해외 기업들도 한국에 혹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저희와 같은 결합을 통해서 시너지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의 성장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뭐 저희가 인터뷰를 뭐 말씀드렸지만 뭐 ESG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 투자도 하고 싶은데 사실은 뭐 대부분 환경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소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뭐 많은 스타트업이 출연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지금 많이 소외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덜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우리가 뭐 이미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사회를 지나가고 있고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따져보고,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지금 요구받고 있는 전 세계적인 어떤 표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소셜 분야가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이미 시드 투자는 마무리하고 프리에이를 좀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셜이라는 분야를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께 투자자분들께 더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이아이비를 모셨고요. 대표님께서 일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기 때문에 일단 대표님 능력이 거의 반 이상을 먹고 들어가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 궁금하신 부분은 아마 모든 회사가 궁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수요처인 곳에서 굉장히 궁금 많이 할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대표님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뵙고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